스마트 공장 구축을 진행하는 분과 그거를 도와주고 있는 기관들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심플 FMB 박병진 대표님 모실 거고요. 앞서서 그 전에 그 스마트 공장 구축을 도와주고 있는 SK텔레콤 데이터 유닛의 강인식 매니저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저는 SK텔레콤에서 팩토리 데이터 쪽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강인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 그 SK텔레콤은 그 스마트 팩토리 공급 기업이 아닙니다. 대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공급 기업으로서의 어떤 그런 그 자격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왜 통신사가 스마트 팩토리 쪽 생명에 왔지? 아니면은 뭐 SK텔레콤 대기업이 왜 나왔지라는 궁금증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는 그 과기정통부 산하 기가코리아 과제로 5G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 과제를 3개년 과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회사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팀과 조직을 운영할 정도로 이 제조업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스마트 팩토리 하면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죠. 근데 사실 단순합니다. 스마트 팩토리라는 것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습해서 어떠한 모델링을 만들고 이 모델링을 생산 공정에 다시 적용을 해서 실시간으로 스스로 제어하고 통제하는 일련의 과정을 가지는 공장 체계를 스마트 팩토리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공정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관리를 최적화하실 수 있고 또 유연하게 생산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들을 보유하게 되는 것들을 스마트 팩토리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마트 팩토리가 이렇게 완성되게 되는 계기는 사실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성숙했기 때문입니다. 흔히 이제 IoT라고 하는 다양한 센서들을 연결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만들어졌고요. 또 이러한 센서들을 통해서 수집되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저장하고 분석할 수 있는 빅데이터 서비스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분석된 데이터가 단순히 한 번에 그치지 않고 AI라든가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서 그 개발 발전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단순히 이제 생산 공정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R&D적인 상품을 기획하는 측면, 제품 만드는 측면에서는 고객별로 어떤 맞춤형 상품을 만들 수 있게 되었고 생산 쪽에서는 좀 더 고품질의 다품종을 소량으로 신속하게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또 마케팅적인 측면에서도 고객의 사용 분석을 실시간으로 해서 맞춤 관리가 가능한 서비스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SK텔레콤은 5G를 작년 12월에 시간을 송출을 하기 시작했고요. 올해 이제 3월부터 아마 지역별로 확대해 나갈 거면서 이제 퀄컴이라든가 다양한 칩셋 제조사들과 함께 B2C 측면의 어떤 단말기들을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저희가 B2C 측면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B2B적인 측면이고요. 실제로 이제 5G 시대가 되면 일반 사용자들이 느끼는 체감보다는 공장이라든가 제조 현장, 로봇 쪽에서 느끼는 체감이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서비스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이 되는 5G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저희가 또 그 와이파이라든가 와이선과 같이 프라이빗한 네트워크를 공장 내에 구축하고 싶다라는 것들을 구현하기 위한 서비스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또는 이제 어떤 그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양자 암호화 기술이라든가 또 모바일 엣지 컴퓨팅을 통해 가지고 공장 내에 제품을 위치하고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들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저희 SK텔레콤이 국내에서 굉장히 다양한 대량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데이터 분석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분석 조직을 보유하면서 이러한 서비스들을 그 실제 저희 수요 고객들에게 전이할 수 있도록 그 데이터 분석 서비스도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가장 많이 관심들을 가지고 계신 게 IoT 센서를 무선망 기반으로 구축을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마트 팩토리는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기존의 어떤 생산 설비들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모으고 있다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러한 정보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데이터 또는 연계된 데이터들을 같이 모으려면 다양한 센서들이 필수인데요. 이러한 것들을 저희 5G망 기반 내지는 무선망 기반으로 구축을 하시게 되면 좀 더 손쉽게 구현을 가능하고요. 지금 보여드린 이 사진 같은 경우가 이제 진동 센서인데 자석으로 이렇게 딱 붙이게 되어 있고 무선 그
와이파이 기반이나 와이성 기반의 그리고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배터리를 장착해 놓으면은 미니멈 1년, 저희는 한 2년 정도 유지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증강현실 같은 건데요. 아, 이거 너무 먼 얘기 아니냐, 이거 대기업에서만 쓰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스타트업들 또 내지는 신규로 공장을 개발하시는 쪽들에서는 다양한 어떤 매뉴얼이라든가 지시사항 같은 것들을 이 AR 글라스를 통해 가지고 전문가분들이 그 기술용원들한테 원격에서 코칭하는 것들을 많이들 검토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스마트 팩토리의 가장 큰 사례로 저희가 만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각종 로봇을 저희가 5G랑 연동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이라고 해가지고 뭐 아톰이나 마징가 제트 같은 그런 로봇이 아니라요. 요 각각에 있는 모듈 하나하나가 전부 다 제조 로봇입니다. 이 제조 로봇들을 기존에는 이제 유선망 기반으로 구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무선으로 바꾸게 되면서 라인을 손쉽게 변경할 수 있는 공장, 플렉서블한 공장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션 제어 쪽은요. 로봇이 단순히 혼자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는 협업 로봇이라고 해가지고 사람과 같이 동작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안전적인 문제인데요. 로봇이 워낙 무거운 제품이다 보니까 사람을 뭐 다치게 한다거나 오동작하게 될 경우에는 인명사고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5G망 기반으로 하게 되면은 모션 제어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 무인 자동차, 무인 운전 자동차와 같이 똑같은 형태로 이 로봇들, 제조 로봇들도 실시간으로 제어가 가능하게 됩니다. 마지막 사례는 이제 머신비전이라고 하는 사례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카메라로 어떤 제품이 만들어진 제품을 카메라로 촬영을 해가지고 품질 검사를 하는 것들을 이제 머신비전이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이제 반도체라든가 굉장히 하이테크한 영역에서 쓰였는데요. 최근에는 뭐 음식물 만드는 푸드체인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뭐 제조업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되는 것들이 카메라를 통해서 5G망이나 무선망을 통해서 인공지능 학습할 수 있는 쪽으로 사진을 전송을 하게 되면은 어떤 게 불량이다라는 것들을 실시간으로 판정할 수 있는 체계가 기술적으로 다 완성이 돼서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런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이 5G망 기반 또는 무선망 기반으로 전부 다 만들어지면은 굉장히 스마트한 팩토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이렇게 제가 많이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랑 가장 최근에 그 사례를 구축한 심플 F&B 쪽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심플 F&B의 박병진입니다. 우선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는 백채김치찌개라는 김치찌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태리상의 거북의 기적이라는 다른 외식 브랜드도 보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브랜드들을 지원하는 식자재 회사인 심플 F&B, 그다음에 인테리어 회사 인도공간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3년 12월에 제가 처음으로 백채김치찌개를 열었는데요. 지금 봉천동에서 8.5평의 테이블 6개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가맹점 수는 지금 150개 정도 되고요. 작년에는 매출 100억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김치찌개 대표 브랜드를 자부하고 있고요. 심플 F&B는 거기에 식자재를 제조하고 공급하는 회사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백채김치찌개를 아마도 많이들 모르실 수도 있는데 최근에 급격하게 좀 많이 생겼었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뭐 프랜차이즈를 준비하면서 오픈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장사하고 싶어서 영업을 시작을 했는데 우연한 기회에 가맹점이 계속 늘어나면서 그에 대한 대비를 적절하게 하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쪽에 보이는 저 공장이 저희 사당동에 있는데 그 목욕탕 자리를 임대해서 구축한 저희 고기 공장입니다. 저기
이제 사람이 한 10분 정도 들어가시는데요. 10분이 기계에서 나오는 거를 다 손으로 옮기고, 손으로 자르고, 손으로 저울에 올려놓고, 무게를 재고, 무게가 안 맞으면 다시 잘라내고, 포장을 한번 거쳐서 진공 포장하는 작업 100% 거의 수제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활한 이제 식자재 공급과 단가적인 측면에서 좀 더 효율화되는 공장이 필요함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각종 언론 매체나 이제 아까도 뭐 대기업 사례, 뭐 아디다스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면서 과연 우리 회사에는, 우리 브랜드에는, 특히 우리 요식업 쪽에서는 이런 기술을 넣을 수는 없을까를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런 기술과는 굉장히 먼 것이 요식업입니다. 정부 지원 사업에서도 거의 배제가 되어 있고요. 실제로 저는 처음에 이제 제가 사업을 계속 키우면서 중진공이나 기보에 갔을 때 저는 거의 보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사업과는 거의, 그리고 뭐 프랜차이즈 본사, 요식업 이런 어떤 사업들이 전부 어떤 정부 지원 사업에서 많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기술을 넣어서 운영하는 회사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다가 그 우연한 기회에 그 비컨의 김민규 대표님과 SK텔레콤을 만나면서 기술 컨설팅이나 이런 우리 요식업과 우리 김치찌개집에서도 기술을 넣을 수 있다는 컨설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극을 많이 받아서 준비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제가 이제 이런 공장과 이런 작업장에 대한 설비를 알아봤는데 어디서 지원을 받을지, 또 어떤 기술이 들어가서 어떤 능력을 발휘해야 될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SK텔레콤과 비컨에서 많이 잡아줬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아까 동영상에도 나왔었는데 SK 이제 미팅을 갔었는데 굉장한 자극을 많이 받았습니다. 굉장히 효율화될 수 있고, 저희 기술에서 소외된 요식업에서도 이게 좀 빛이 보이는 좀 뭔가 하나를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원래 저희 회사는 그냥 가맹점 본사였기 때문에 대출도 필요 없었고요, 보증도 필요 없었고, 정부 지원 사업도 거의 필요 없었고요. 그래서 부채가 거의 0원이었어요. 근데 작년 말부터 이런 스마트 팩토리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컨설팅을 받고 중진공에서 22억을 보증받아서 건물을 샀고요. 그리고 그 공장의 기술보증기금에서 또 보증을 해줘서 지금 공장 설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순에는 저희가 시범 가동을 아마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총 37억 5억 원을 보증을 받아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동영상에도 나왔던 이 건물이고요. 굉장히 허름하지만 내부에는 최신 통신 장비와 최신 스마트 공장 장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까 좀 산단공이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올해는 이제 MES나 EIP 이런 지원 사업을 받아서 조금 더 스마트 공장다운 공장을 만들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공장이 이제 완성이 되면은 굉장한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효율성이 무조건 상승을 합니다. 지금 사람이 옮기고 자르고 하는 부분들을 많은 부분 기계가 하고 데이터가 실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예상한 바로는 생산성이 한 3배 정도 올라가는데요. 지금 10명의 사람이 한 하루에 한 3톤 정도 돼지고기를 제품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인원은 줄일 수가 없고요. 인원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지만 같은 인원으로는 3배까지는 생산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 생산성이 증대되는 것을 바탕으로 가맹점에게 좀 더 저렴한 식자재를 공급해서 가맹점이 최저임금이 올라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상쇄시켜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브랜드나 다른 이제 고기가 필요한 B2C나 B2B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정말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보다 제가 아마 기술이나 이런 어떤 특히 산업적으로 되게 소외되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학교 경제학과를 나왔는데요. 기술도 모르고 또 기술을 접목해야 되는 필요성도 몰랐었는데요. 아마 이번 세미나를 기점으로 비컨이나 SK텔레콤 다른 어떤 회사에서 이런 스마트 공장을 도입하는 컨설팅을 많이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내 일이 이런 기술이 입혀지면 또 다른 사업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스마트 공장에 대한 추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